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85쪽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기호와 특성 및 용도 중에서 이제 UJT를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를 한번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은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흐르는 거다.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니까 다이오드는 단방향 그랬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고 이쪽으로 오는 전류는 막아준다 그랬죠? 이렇게 오는 전류는 막아준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방향 2단자 소자 또는 역저지 그랬죠? 역방향으로 오는 거를 전류를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역저지 2단자 소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다이오드를 통할 때면은 여기서는 약 0.8V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런 것도 했고요. 제너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특성 중에서 다이오드의 정방향, 역방향은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를 반대로 걸어줄 때죠. 여기는 0.8V지만 여기는 150V가 될 수 있고 200V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이오드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브레이크 다운, 이거 이제 다이오드가 터지는 전압인데 요거를 잘 이용해서 정전압 다이오드로 사용한다.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림도 알아두시고 있고, 트랜지스터를 했는데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다. 전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전류, 여기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다. 요 전류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죠, 뭐, 그죠? 전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 쪽이 에미터고, 여기 써 있죠? 에미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있는 끝쪽이 N다. N. 그래서 N, P, N 트랜지스터다. 요거는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살표가 여기로 되어 있죠. 여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뀌니까 PNP 트랜지스터다. 이것도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네,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데 요때 요 게이트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이거 다이오드를 연결한 거니까 약 0.8V의 전압을 줘야지 게이트에서 신호를 줘야지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증폭작용도 하고, 처음에는 증폭작용을 이용한 거로 많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는 스위칭 작용으로도 많이 쓴다. 스위칭 작용을 한다. 이런 거를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한 방향만 흐르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니까 단방향 몇 단자입니까? 하나, 둘, 셋. 단방향 3단자 소자 또는 반대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꼭 이렇게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른다고 표시되니까 역저지 이랬죠. 역방향으로 하는 거를 역저지 3단자 소자라고도 얘기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놔야 되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예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348쪽 23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348쪽 348쪽 어떤 시험 문제가 나면은 23번 이 문제입니다. 그림은 교류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 M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요 M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직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직류가 들어가고 여기는 플러스, 이쪽은 뭡니까? 마이너스를 주어졌는데 요 전동기는 무슨 전동기나?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니까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옵니다.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네, 내일 오전 7시 알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거 잡음이 들어갔네. 죄송하고요. 전동기 M의 설정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이게 게이트고 다 게이트가 있는데 게이트를 생략해 놓은 거예요. 게이트에 신호를 줘야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의 종류에다가 처음에 뭐를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거를 TR1과 TR2가 있는데 TR1과 TR2가 있는데 TR1과 TR2를 동작시키면 안 되는 게 같이 동작시키면 안 되는 게 그러면 TR1과 TR2를 동작시키면요 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쇼트가 돼요. 합선입니다. 합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저쪽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것이 어느 것과 동작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근데 TR1과 TR2가 동작한다든지 TR3나 TR4가 동작되면은 이것도 합선입니다. 그러니까 TR1과 TR2가 같이 동작하면 안 돼요. TR3와 TR4도 같이 동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합선입니다. 합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동작을 시키느냐? 게이트에 신호를 주는데 이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크게 하고 하면은 게이트에 신호를 주는데 여기 게이트가 있죠? 답은 뭐냐면은 게이트 요 TR1과 TR4를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게이트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전기가 플러스에 와가지고 전기가 휙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를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자, 직류 파형을 한번 보겠어요? 직류 파형을 보면은 여기 직류니까 입력 파형이 이러죠? 입력 파형. 입력 파형이 이렇게 가는데 TR1과 어느 일정 시간에 TR1과 튀어주니까 여기는 플러스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요번에는 신호를 준 겁니다. 신호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TR1과 플러스 TR4를 동작시킨 거고 요겁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는 어딜 주냐면은 TR3하고 TR4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건 이제 멈춘 거죠. 여기는 멈추고 여기는 멈추고 주면 전기가 이번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요렇게 통해가지고 요렇게 좀 통해요. 전기가. 그럼 여기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동작을 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T1하고 또 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TR3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TR2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때 요거는 무슨 뭐와 뭐가 동작한 거고 요거는 뭐와 동작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쭉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때 이거는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아까 뭐가 넘었어요? TR1과 TR2가 같이 동작하는 건 안 돼요. 이건 합선입니다. TR3가 TR4가 있는 것도 합선이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건 안 되고 한 번은 전기가 이렇게 해서 전기가 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전기가 이렇게 해서 전기가 통해 가지고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요거는 교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류 전동기예요. 교류 전동기가 어디 보니까 근데 전원이 들어간 건 두 군데뿐이 없죠. 그러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이다. 그래서 답이
답이 단상 유도 전동기로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요것만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것이 동작하느냐,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반응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또 있고요. 요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페이지 이동을 해서 185쪽을 가겠습니다. 185쪽. 185쪽. 185쪽에 가서 보니까 UJT, FET 같은 게 나오는데 요 UJT하고 FET는 트랜지스터를 여기 나왔죠? 접합부가 한 개인 트랜지스터이며 여기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이며 PUT가 나옴에 따라서 쓰임새가 줄었다. 그러니까 여기 PUT가 여기 나옵니다. 요거보다 더 좋은 뭐가 나왔냐면은 밑에 PUT 우리 저번에 한번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요 PU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기호만 여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거 하고 전개 그림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액이 나오는데 다이액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이액은 처음엔 요 그림만 나오다가 이제는 쓰임새가 많아졌습니다. 이 다이액은 뭐냐면은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를 연결하고 이렇게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선을 하나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이오드가 하나 있을 때는 이건 D1이고 여기를 D2로 하면은 D1만 있을 때는 한쪽으로는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기 통하잖아. 이렇게. 이건 직류형이에요. 이건 직류형. 직류가 나오죠. 근데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니까 한 번은 이렇게 갈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액은 교류 조회형입니다. 이거는 직류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요거는 교류 제어용으로 쓰인다. 다이액은 처음에는 그림만 나왔어요. 그림만 나왔는데 양방향 양쪽으로 다 흐른다 그랬죠. 양쪽으로 다니까 양방향 2단자 소자 하나 두 개 이렇게 단자가 두 개니까 양방향 2단자 소자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다이액은 혼자서 쓰이질 못하고 이제 요 밑에 나오는 트라이액을 용도로 써 나와요. 그래서 요 트라이액을 동작시켜주는 여기 게이트입니다. 요 게이트에 전압을 주는 트리거 다이오드라고 한다. 요때가 신호를 주는 요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액은 혼자서 이렇게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꼭 다른 거를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써준다. 이렇게 한번 읽고 좀 이따 한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R은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어요. SCR은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거 한 번 듣고 이해를 다 하겠어요? 예. 자, 우리 SCR을 한번 SCR은 중요하니까 SCR은 시험에 자꾸만 나오니까 SCR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회로를 어디에 있나? 회로가 몇 쪽에 있었냐면은 잠시만 SCR이 어디에 있어 있냐면은 184쪽에 있었네. 앞에 있으니까 184쪽 가서 한번 설명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184쪽 못 들으신 분들은 요거를 그때 이해를 못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교류가 입력입니다. 입력 여기 입력입니다. 여기가 입력인데 SCR은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줘야지 전기를 통하는데 이 게이트 신호가 몇 볼트 나면은 아까 몇 볼트를 했어요? 약 0.8볼트. 이게 다이오드니까 SCR도 다이오드 일종이니까
약 0.8V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면은 하는데, 신호를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SCR은 여기 막고 있잖아요. SCR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이오드예요.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SCR은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은 단방향 몇 단자입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으니까 단방향 3단자, 단자가 3개다 이게요. 여기 트리거 펄스라고 줬는데 이 트리거 펄스가 이 신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다이액이 주는 거예요. 다이액. 앞에서 다이액 트리거 펄스로 했죠. 아까 트리거 다이오드를 했어요. 요게 요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놓기 뭐 하니까 여기다 다이액을 그려놓기 뭐 하니까 그냥 직류 입력 신호를 준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다이액이 들어가요. 다이액이 아까 다이오드가 어떤 거랬어요? 어떤 거랬어?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이런 양방향으로 있는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다 스위치를 달아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주니까 요거는 뭐 다이액이 필요 없네. 요거는 다이액이 필요 없고 한 방향으로만 신호 주니까 여기를 직류 신호를 끊었다 줬다 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은 트리거 펄스를 이렇게 우회로만 주면은 여기에 신호가 주기 전까지는 안 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트리거 펄스가 탁 주면은 전기가 휙 통했다가 여기까지 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통하다가 이거는 방향이 바뀐 거죠. 여기는 방향이 바뀐 거니까 이쪽은 전기가 안 통하고 있다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기 안 통하고 있다가 또 신호를 주면은 그때부터 또 여기서부터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거죠. 요만큼 신호가 나가는 겁니다. 요만큼. 그래서 위상 제어를 한다. 단방향 소자이므로 아래측은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꼭 다이오드의 시험이 나올 때 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러면 요 SCR은 무슨 접합이라 했죠? PNPN 접합이다. 여기가 PN 접합이고, 요 신호를 주는 게이트는 요 P다. 요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고,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다. 그러니까 SCR은 PNPN 접합이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3단자고, 단방향 3단자 소자다. 그리고 게이트에다가는 플러스 신호를 줘야 되고, 이 위에 플러스 신호를 줬죠. 이렇게 플러스 신호를 줬어요. 신호를 주고, 부하측은 어디에다 연결한다? 꼭, 이 마이너스 측은 꼭 부하측에다가 연결한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다 그랬어요. 위상 제어를 한다. 자, 다시 앞으로 뒤로 갑시다. 우리 공부하던 거. 그래서 SCR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액을 합시다.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거와 같아.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원래 만들 때 SCR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게이트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원래는 단자가 더 많아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줄여서 이걸 기술적으로 줄여서 세 개가 나옵니다. 이 그림을 줄여서 세 단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트라이액을 한다. 트라이액 교류형입니다. 이거는 아까 다이오드 SCR은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는데 이거는 양쪽으로 다 흐르죠. 양쪽으로.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를 돌린다. 그럼 유도 전동기는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액을 사용하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단자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단자고 이쪽으로도 전기가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으니까 양방향 3단자 소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액 양방향 2단자 소자. 그렇죠? SCR 단방향 3단자 소자 또는
역저지 3단자 소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공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액 438쪽 가겠습니다. 438쪽 몇 번이나 하면은 22번이네요. 22번, 2번.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뭐 같은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보니까 다음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전력 제어 소자가 다이액이나 이제 이런 가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재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근데 여기는 뭐 사용하냐면요. 하나 단자가 몇 개 나면 몇 단자예요? 3단자 소자에 돼요. 그러면 SCR이 될 수도 있는데 SCR은 안 되는 게 이게 사인파 뭐예요? 교류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트라이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 가가 트라이액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트라이액이다. 그래서 트라이액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 그림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반대 이렇게 반대 이렇게 하고 요게 게이트가 다이액에다가 다이액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럼 트라이액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이렇게 가고 전류가 그래서 전동기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여기 교류라는 게 중요하고 3단자 우선 요 다이액하고 트라이액이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몇 쪽이 있냐면은 트라이액을 보고 483쪽. 요번에 483쪽이네요. 483쪽을 한번 가봅시다. 몇 번이냐면은 32번이네요. 32번. 요번에는 트라이액의 기호는 뭔가? 요거는 다이액이랬죠. 다이액. 다이오드가 두 개 있는 것. 다이액. 요건 뭡니까? SCR 했죠? 요거는 뭐라 했어요? 여기 트라이액이네. 요게 트라이액이었고 요거는 아까 그냥 넘어갔어요. 요거 여러분들 그냥 에오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UJT입니다. UJT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라이액의 기호는 뭐냐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몇 단자입니까? 양방향 이렇게도 통할 수 있고 이렇게 통할 수 있으니까 양방향 3단자 소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510쪽 여기 여러분들이 510쪽 하나 써놓으십시오. 510쪽 책에는 안 써놨는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10쪽 29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29번. 자. 아래 회로에서 이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9번은 아주 최근에도 계속 시험 문제, 아까는 처음에는 이것만 나왔어요. 요게 뭔가? 요게 첫 번째 시험은 요게 가려져 있는 거죠. 요게 1번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 여기 가렸죠 이거 요게 뭔가 여기 두 번째 시험이 나왔고 세 번째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은 1과 2가 뭔가 1은 뭐고 2는 무엇인가 시험이 세 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입니다. 이게 3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래 회로에서 부하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R 및 C의 크기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샅샅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 지금부터 여기 한번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설명 이게 잘 안 돼 있네. 여기 설명돼 있네요. 자, 우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교류 전원이 이렇게 교류가 예를 들어서 220V가 가 있다. 220V 모터가 있어요. 220V 모터가 있는데 그냥 전동기가 220V가 들어가면 모터가 그냥 휙 돈죠. 돌긴 도는데 속도 제어를 하고 싶고 이제 모터를 돌리고 싶어요. 그럼 유도 전동기를 처음에 돌릴 때는 모든 전동기는 처음에 전동기를 돌릴 때 서 있는 모터가 돌아올 때는 기동 전류가 몇 배랬어요? 약 4 내지 5배의 기동 전류가 흐른다. 무엇보다? 전격 전류보다. 그래서 전격 전류를 보다 기동 전류가 크니까 전동기의 모터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 전류를 모터가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항을 크게 합니다. 저항을 크게 해서 흐르는 전류도 작게 하고 여기에 이 저항이 크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작게 흐르거든요. 이 콘덴서에 전기가 충전이 되면은 촥 이렇게 방전을 하는데 방전하면은 여기 전기가 통하고 또 방전하면은 또 전기가 통하고 이렇게 트라이기 동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항을 크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처음에는 그림을 자 그냥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도 몇 번 나왔습니다. 처음에 유도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기동할 때는 할 때 R과 C의 값은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이것만 나왔다 그랬죠? 요게 뭔가, 요게 뭔가, 그 다음에 요거 1과 2는 뭔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시험 나온 게 요겁니다. 처음에 기동할 때 아래 값과 C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아래 값은 크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왜 크게 하느냐? 아까 무슨 전류를 작게 한다 그랬어요? 기동 전류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모터가 타지 않도록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고 그러면 R은 크게 하고 콘덴서는 작게 한다. 이거 가변장입니다. 가변장 이렇게 콘덴서 용량은 작게 하고 이게 기동입니다. 1 기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처음에 이제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아래 값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C의 값은 크게 하고 여기까지가 시험이 한 이제 6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온 게 29번 문제예요. 최대 전력을 공부하기 위해 저항 R과 C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한 값이 뭐냐면은 여러분 전기 이론에서 RC 직렬 회로에 시정수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회로에 R과 C가 있었는데 시정수라는 게 있었는데 시정수는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시간이에요.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는 시간인데 이 시정수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R 곱하기 C예요. RC예요. 그러니까 R하고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정수 어떻게 하면 돼요? 시정수를 여기 써 있죠. 운전 중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상수 TC를 줄여줘야 한다. 이것도 작게 하고 R도 작게 하고 C도 작게 하면은 R에서 전류를 작게 하니까 전류도 많이 흐르고 이걸 작게 하니까 전류도 많이 흐르고 어떻게 돼요? 콘덴서가 작으니까 충전도 빨리 되니까 충전되면 방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교류전압이 가해지고 있는데 펄스를 가해주는데, 자, 펄스를 가해주는 게 뭘까 하면은 다이액이 가해주는 겁니다. 다이액이 탁 가해주고, 이건 이제 트라이액을 통해서 착 가해주고, 탁 가해주고, 탁 가해주면은, 아이고, 이게 트레스. 그림이 너무 그거 하네. 아이고, 그림이 너무 작아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작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원이 들어왔는데, 요 다이액에다가 이 다이액이 트리거, 트라이액을 전기를 터는 건데 신호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탁 주면요, 요때부터 모터가 돌아가는데,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는 안 통하고 있다가 신호를 딱 줄 때만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이때 전기가 턱 통해, 여기서부터 요만큼 나가는 거예요. 요만큼 전기가 나가서 요까지 있다가, 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신호를 위로 줬으니까 요만큼까지 전기가 이렇게 통했다가,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통했다가, 또 여기 신호를 딱 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요만큼이 전기가 톡 통하고, 그러니까 신호 줄 때 하고 끝날 때까지만 전기가 탁 통하니까 요만큼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최대 전력을 얻는다는 뜻은 제어를 하긴 하는데 이 전기를 다 나오게 하자, 이게요. 이 전기를 다 나오게 하자. 그러니까 R도 최소로 하고 C도 최소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호가 R을 최소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R을 최소로 하게 되고는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콘덴서 C가 작으니까 빨리 충전되니까 신호가 여기 늦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신호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빨리 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또 여기도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신호가 여기 탁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가요. 반대쪽으로. 이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한 번 이쪽 주고 한 번 이쪽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엔 파란 거를 그리면은 그냥 거의 전 전기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전기가 슉 이렇게 다 흐르는 거죠. 다 흐르고, 여기 또 신호가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전기가 샥 거의 다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좀 어렵네. 좀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우리 공부할 때 하나씩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설명도 복잡하네요. 처음에는 시험 문제가 요게 뭔가 가로쳐 놓고서는 요게 뭔가, 요게 1번 문제였고, 두 번째는 요걸 가르치고 요게 뭔가,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 세 번째는 시험 문제가 두 개를 다 가렸어요. 두 개를 1번하고 2번을 가리고 요게 뭔가, 1번과 2번이 뭔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 전에는 이런 것만 나왔죠. 이 그림은 뭔가, 이건 다이액, 트라이액 이런 거 나왔지만, 이 회로 문제입니다. 이 회로 문제에서는 1, 2, 3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기동할 때 유도 전동기를 처음에 기동할 때 저항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기 전동기를 처음에 기동할 때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항값을 크게 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R는 크게, 기동입니다. 기동시 R는 크게, C는 상대적으로 작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시는 빨간 걸로 해봤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이제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R는 작게, C는 크게. 여기 1, 또 2, 또 3, 또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R도 작게, C도 작게 하면은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안 나와요.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씩 기동, 처음에 기동을 모터가 돌아가야 되니까 기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해두면은 뭐 이런 문제만 이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도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지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다이액, SCR, 트라이액 여기까지 분리 못했네요. 여기까지 분리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복습을 한번 하시고 그냥 막 외우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제가 여기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복습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보면은 요거 이제 뭐라 했죠? 우리 트라이의 양방향 교류용이죠. 교류용 양방향 몇 단자 소자예요? 하나, 둘, 셋. 3단자 소자. 다이액은 몇 단자 소자예요? 교류용 몇 단자예요? 2단자 소자. 요 다이액은 트라이액에다가 트라이액이 여기에다가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주는 트리거 펄스용 다이오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